나는 가톨릭 교도가 되어 있고 표면으로도 그것으로 통하고 있었으므로 감출 것도 끓일 것도 없이 성당의 미사에 나가고 있었다. 일요일에는 날씨가 좋으면 로잔네에서 20리 되는 곳에 있는 아상으로 미사를 드리러 갔다. 그곳에는 대개 다른 교인들과 같이 가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 이름은 잊었으나 파리의 자수가가 있었다. 나 같은 자칭 파리 사람이 아니라 파리의 진짜 파리 사람, 틀림없는 제대로의 파리 사람으로 선량하고 쌍파뉴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었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어서 말할 기회를 놓칠까봐 내가 그곳 사람이란 것을 조금도 의심하려 하지 않았다. 부시장 그루자시의 집에도 파리 태생의 정원사가 있는데 아주 부침성이 없는 이 사람은 파리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런 행세를 하게 해서는 고향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꼬리를 잡으려면 문제없다는 태도로 내게 질문을 하고는 이어 짓궂게 빙그레 웃었다. 한 번은 마르시에느프에서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듯이 어물어물했다. 파리에 20년이나 살아온 나는 지금은 이 도시를 잘 알아야 옳다. 그런데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역시 대답에 궁해질 것이다. 그 당황하는 꼴을 보고 내가 파리에 간 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앞에 놓고도 잘못된 원칙에 의해 그릇 판단하기가 쉬운 것이다. 로잔느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지금은 좀 정확히 말할 수가 없다. 이 마을에선 똑똑하게 회상되는 추억을 갖고 돌아오지 못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 지내기가 어려워 거리 너샬델로로 가서 겨울을 지낸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전보다도 잘 지냈다. 제자도 가졌고 그 친절한 베로떼에게 갚을 만큼의 돈도 벌었다. 상당한 빚을 진 나였는데도 베로떼는 벌써 이리로 내 작은 짐을 보내주었던 것이다. 가르쳐 가면서 혼자 음악을 공부해 나갔다. 생활은 그런대로 평온했다. 분별 있는 사람이면 그것에 만족했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안정되지 않은 내 마음은 다른 것을 찾았다. 일요일이나 한가한 날에는 근교의 들이나 숲으로 나가서 그대로 마구 헤매며 몽상하고 탄식을 계속했다. 한번 마을을 나가면 저녁이 되어야 돌아왔다. 어느 날 부더리로 가서 어느 카페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 더부룩한 수염, 그리서풍의 자줏빛 외출복, 털가죽의 태 없는 모자, 차림새도 태도도 꽤 품이 있어 보였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이상한 말만 짓거리므로 사람들은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다른 어느 말보다도 이탈리아 말과 비슷했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이 사람은 주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겨우 손짓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형편이었다. 내가 이탈리아 말로 몇 마디 말을 건네니 완전히 말이 통했다. 그는 일어나더니 정신없이 나를 부둥켜 안았다. 두 사람의 사이는 금방 맺어져서 나는 당장 통역이 되었다. 그의 식사는 훌륭한 성찬이었으나 내 것은 형편없는 조찬이었다. 그는 같이 먹자고 청했다. 나는 사양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이상한 소리로 부질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 동안에 완전히 친해져서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벌써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들어보니 이 사람은 그리스 정교의 주교로서 예루살렘의 대수도 원장이었다. 성묘 재건을 위해 유럽에서 모금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러시아 여제와 독일 제국 황제의 훌륭한 특허장을 골고루 보여주었다. 그 밖의 군주들의 것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미 지금까지 모은 액수로 충분하다고 안심하고 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고생을 했다. 독일말, 라틴말, 프랑스말은 한마디도 모르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겨우 자신의 그리스 말과 터키 말, 근동 프랑카 말에서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는 지방에서는 별로 좋은 수확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겸 통역으로 같이 가달라고 청했다. 새로 사입은 내 자줏빛 외출복, 그것은 나의 이 새로운 지위에 알맞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퍽 궁해 보였던지 이 정도면 문제없이 응해주겠지 하고 생각한 모양이다. 거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아무 조건도 내놓지 않았건만 상대편은 내게 이것저것 후하게 약속을 해 주었다. 신용도 보증도 없고 교제도 안 해 보았는데 상대편이 끄는 대로 다음 날엔 벌써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다. 우리들은 우선 프리브루주부터 돌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별로 일을 안 했다. 주교의 체면에 관계되므로 구걸을 하거나 한 사람 한 사람 희사를 청할 형편도 못 되었다. 다만 원로원에 진정해서 약간의 돈을 얻었다. 거기서 베른으로 갔다. 러포공에 투숙했다. 그 무렵으로는 좋은 여관으로서 투숙객들도 좋았다. 식탁도 화려했고 요리도 상품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시원찮은 식사를 해왔으므로 실컷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때는 왔구나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대수도 원장 각하 자신도 귀하신 손님으로 식탁의 좌흥을 이끌어 나가는 품이 무척 능숙하고 쾌활하여 그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곧잘 짓거리며 상당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서 그리스 정교도로서의 학식을 꽤 재미있게 곁들이곤 했다. 어느 날 디저트 때 게함을 쪼개다가 손가락에 꽤 깊은 상처를 냈다. 그때 그는 피가 솟아나는 손가락을 한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웃으면서 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벨라스고 족의 피올시다. 베른너에서의 내 역할은 그에게 무익하지는 않았다. 두려워한 것보다 순조로웠다. 자신을 위해서 할 때보다는 훨씬 대담해져서 멋있게 짓거려졌다. 일은 프리브루에서처럼 간단히 끝나질 않았다. 정부의 장관들과 가끔 긴 교섭을 해야 했고 그의 자격 심사만도 하루에 끝나지 않았다. 겨우 모든 수속이 갖추어져서 그는 원로원에서의 접근이 허락되었다. 나는 통역으로서 그와 함께 들어와 설명을 하라는 지시였다.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었다. 의원들과 긴 교섭을 해왔는데도 마치 무엇 하나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던 것처럼 전원이 참석한 앞에서 다시 입을 열어야 할 줄은 몰랐다. 나의 당황해하는 꼴을 짐작해 주기 바란다. 이 부끄럼 장애가 청중들 앞에서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베른너의 원로원에 나가서 말을 한다. 게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즉석에서 직결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때 같으면 나를 망연자실시킬 것이다. 그런 내가 주저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나는 간단 명료하게 주교의 사명을 설명했다. 그의 모금 운동에 이미 기부해 준 여러 왕후 공들의 자비심을 찬양했다.
그러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각하들의 자비심을 부채질하여 그들이 평소에 발휘하는 너그럽고 도량이 큰 마음에 기대하는 바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자선 사업이 종파의 여하를 막론하고 전혀 그리스도 교도에게 있어 똑같은 하나의 선행임을 역설하고 이에 응분의 협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다짐하고 말을 끝냈다. 내 연설이 효과를 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다들 흥미 깊게 경청한 것만은 틀림없으며 접견이 끝나고 물러날 때 대수도 원장은 아주 정중한 선물을 받고 게다가 그의 비서의 제기에 대해서도 찬사를 들었다. 이 칭찬의 말은 내가 그것을 통역한다는 유쾌한 역할을 맡았던 것인데 바로 그대로는 도저히 전할 수가 없었다. 나의 생애를 통해 청중들 앞에서 더구나 한 사람의 원수를 포함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말을 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것뿐이며 또 대담하고 훌륭하게 짓거렸다고 생각되는 것도 아마 이 한 번뿐이다. 같은 한 사람의 기질에 있어서 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지금부터 3년 전 이베르등으로 옛 친구 로갱 씨를 만나러 갔을 때 그곳 도서관에 약간의 책을 기증했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대표들이 나를 찾아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